회장님, 탱크는 회장님들은 세 분이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회장님들 이번 달에 선거하려고 했는데 방금 오신 분들 중에 얼마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이 예전에 시간으로 좀 많이 지체가 10분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강의할 시간을 또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모일 때 올라와서 또 신나게 놀아봅시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성 오케이, 앞에 창창한 오케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김희신입니다. 또 1박이 끝나갑니다. 이쪽 분들 이상해. 저쪽 가야 있는 사람들. 끝나고 나갈 때는 처음에는 조용해. 근데 끝나는 시간만 돼갖고 뭐 화장을 하고 내용이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더 진행돼야 되는데 더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가득 차는 그 문천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작되는 소리가 빨리 끝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야호 그랬죠?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액션이 안에 보고 김희신입니다. 네, 하시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1박 2일이 끝나는 시간에 항상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어떨 때는 참 내 스스로도 그러거든요. 야, 잘 됐구나, 잘 되겠구나, 잘했다. 그런 일주일이 한 달이 있고 어쩔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한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모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에 저 인터넷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5시간 이상의 시간을 자동차로 오는 시간만 하고 5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4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4시간 가까운 시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대구가 제일 가깝다 해도 대구도 2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시간 공부하는 이유, 원경으로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목표는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고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개인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나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렉산더 모임 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오신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주 사람보다 훨씬 6시간, 7시간에 전부터 준비해갖고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또 끝나게 되게 되면은 5시간, 6시간 또 투자하고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주기 사장님들은 그러 하지는 못해요. 각각 이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느껴있죠. 그러니까 한편에 이런 거예요. 다 입장에 따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뭐 시간 투자하겠지만 공대에 받을 시간도 있고 자기가 갖다가 가수리 시간도 있고 나를 챙기는 시간도 있고 내가 모시고 왔던 내가 또 스폰서를 이렇게 같이 대화해 있는 시간에서 내가 나를 챙기고 스폰서를 챙겨주는 그런 기중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입수하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을 움직이는 것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늦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까이 있다는 좋은 건 절대 아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그만큼 안에 분명하게 동기를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나고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올라가실 때 그냥 그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잠자고 갑니까? 뭐 주무시고 가겠지. 피곤하게 이방은 피곤하게. 그러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끝나고 올라가실 때 1박 2일 정리하고 올라가시잖아요. 나와서 발표하고 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갖다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나는 더 잘해준 것도 하고 그러는 버스 안에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 바쁜 마음으로 챙길 사람을 못 챙겨가지고 왔을 때 안타까움도 있어. 환장을 했어. 그런데 차에 타게 되면 좋아. 야, 지금부터 나라도 수술해야지 하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많은 분을 초대를 했어. 야,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는 정말 기분 좋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아요. 가까이 계신 분들 정치사님한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만이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왜 사회적으로 살아갈까, 인간은? 인간은 엇벗고 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엇벗고 나게 되면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맨살이에요, 맨살. 햇빛에 나가면 돼, 햇빛에 타고 있죠. 그러죠? 겨울에 나가게 되면 맨살로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개새끼, 고양이 새끼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가들 맨발로 맨손으로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몸에 털이 있어요. 겨울에는 또 솜털이 안에서 더 지나가요. 여름에는 털이 빠져요. 여름에 개새끼들 목이 되면 털 빠지지 않습니까? 안에 솜털 빼는 거예요. 지금 시원. 사람은 털이 없어요. 털 대신 무엇을 필요합니까? 옷이지 않습니까? 옷을 누가 만듭니까? 혼자 만들어야 되니까 내 옷을 이거 심어갖고 목화 심어갖고 짜가지고 골라갖고 해가지고 짜가지고 멋져갖고 입고 나옵니까? 1년에도 하나도 못 만들 거예요. 옷 만들 사람 따로 있어요? 신발 만들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짐승이나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동물은 저절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저절로 이겨내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적자생존. 엊그제 누가 그 S장에 가서 내가 아는 결혼식 친구 딸내미가 결혼하는데 가보니까는 그 주례 하신 분이 대학 교수더라고요. 좋게 생기셨더라고요. 무슨 소리 한번 할까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적자생존. 지금 적으신 분들은 살아남아. 안 적고 있는 사람은 다 뒤집어요. 적재나간다고. 그런데 그 말이 무식이소리지만 적자생존이라고 환경에 적응하고 남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이 말. 살아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적자생존도 인간도 적자생존이 있습니다만 동물들은 적자생존의 본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가지 동물 예를 들게 되면 사막에 낙타가 있습니다. 그 낙타는요 득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20일 동안 30km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낙타입니다. 근데 한 번 물을 먹었다가 하게 되면은 50에서 100리터를 갖다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려고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니? 땀구멍이 땀 나가게 되면 사막이 다 마르니까 낙타는 땀구멍을 지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발바닥은 엄청나게 넓적합니다. 넓적해가지고 오래 짚어도 안 빠지게 사막의 배라고 합니다. 사막의 바다를 걷는 배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사막의 배인 거 아니요?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가게 되면 무지하겠죠.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흑판이 있어서 그런 좋았을 것인데 네 발로 걷게 되게 되면 이 모양이 될까요? 이 모양이 될까요? 보자. 첫 번째. 보자. 이 모양이 될까요? 이 모양이 될까요? 1번. 앞발에 가게 되면 한쪽 발에 뒷발 쪽으로 갖다 붙이게 되게 되면 한쪽 발을 따납니다. 근데 낙타는 이렇게 그게 낙타를 타게 되게 되면 끼우. 그래서 마치 배가 건너는 것을 갖다고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합니다. 발이 넓어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콧구멍이 창이죠, 창. 왜 그렇습니까? 모래가 들어오니까 나타나. 콧구멍이 크잖아요. 커갖고. 눈썹이 얼마나 길어요? 왜 길까요? 모래먼지를 막다니까. 낙타 눈썹이라고.
주말에는 축 펴져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낙하그죠? 근데 이게 입술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인장 있죠? 똥똥한 선인장 있잖아. 가시 많은 거. 낙하한테 받다가 낙하는 그거 바로 최고의 요리입니다. 그런 가시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가. 입에다가 입술이 그 찢어도 전혀 닿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는 선인장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물이 많이 들었어요. 물이. 선인장은 지가 살아남으려고 이파리 줬어요. 그 가시가 이파리예요. 이파리가 깜깜해가지고 수분을 무지하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선인장은 고립하셨어요. 왜 고립하셨을까요? 저녁에 이슬이 내리게 되면 이슬 갖다 몸에 묻혀가지고 딱 뿌리로 이동시켜가지고는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되게 되면 증발 안 시키려고 전부 입을 갖다가 전부 다 침으로 만들어놨어요. 낙타한테는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바다가 최고 요리죠. 안 찌는. 이 적자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물들도 그렇게 발달해 나가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같이 살아가게 되면 같이 공생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 갖고는 인간은 안 해요. 인간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이 있고 지적인 동물이라서요. 무엇을라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겨울에 일이 되라고 계속 튀고 있다. 이 하고 있어. 인간도 계속 튀고 있어서 몸 내놓고 있었으면 이거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추운 거 좋아하고 무엇을 갖다가 뒷껍질을 벗겨주니 뭐 사슴 껍데기 벗겨갖고 둘러쓰기를 원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고 사회적 동물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스스로 본능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 식으로 모이는 것은 본능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로 민식을 가자고 그러면 모이다 하면 그 또한 사람은 본능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미달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극히 사회적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은 극히 사회적이라 하다가 되면 거기에 구조에 의해서 순응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을 지키는 것이 인간 아닙니다. 동물 속에서요, 사회적 동물을 갖다가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아주 적은 동물이 공룡이 살았던 데 시대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하지 않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개미. 개미는 인간 이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왕개미 있고, 숫개미 있고, 일개미 있고, 병정개미 있고, 다 있어요. 일개미는 조약이만. 암개미는 본능이 무엇이고 하니 알아요. 숫개미는 여왕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해요. 숫개미가 여왕벌이 딱 이제 알을 낳고 몸에다가 이제 정자를 갖고 싶게 되게 되면 여왕벌이 나중에 막 질을 합니다. 여왕개미가 굴 속에서 나왔고 하늘로 픽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전부 다 알고 있던 그 숫개미들도 전부 다 나게 되면 쭉 따라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데까지 따라온 놈이 조미할 수 있는 기회를 갑니다. 다른 놈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굴 속에 못 들어갑니다. 뒤져. 미움 필요 없어. 그다음부터 여왕개미는 무엇을 하는 거니? 나귀를 다 버려버립니다. 나귀를 버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니? 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일개미는 계속 그놈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이 또 여왕개미를 하나 키워내야 돼. 그러면은 그 일개미가 특별하게 좋은 놈한테 특별한 음식을 줍니다. 벌을 그것을 뭐라고 하니? 로얄 젤리라고 합니다. 벌이면 로얄 젤리는 여왕벌이 될 수 있는 놈한테 먹이는 음식이 로얄 젤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얄 젤리를 많이 먹게 되게 되면 로얄 팬님이다. 그게 바로 로얄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사회적 동물인데, 자, 여기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본론으로 좀 늦어지니까, 그러면은 아까 절자설명인데 한번 묶어 넘어갑시다.
적자생존을 하는데 시세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전달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의 수명을 25년 줬는데 25년 주니까는 왜 25년만 줍니까?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을 제가 쓰겠습니다. 개가 버린 15년을 제가 쓰겠습니다.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제가 씁니다. 해가지고는 25년 동안 놀고 있다가 소가 버린 30년을 가지고 30년 동안 뒤지기 일하고 30년 일하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개가 버린 15년에 갖고 집 지키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15년이 이른 다음에는 새끼 손주모니라고 원숭이처럼 재롱을 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나부터 개는요 적자생존 중에 있어요. 이 개가 상당히 영리한 동물인가 이상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에 개가 어떻습니까? 집에 가게 되면 주인 친구들이 지가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거죠. 그죠? 똥도 대신 지가 똥 누구 다니고 똥을 옛날에 이 집에서 개 키우고 있는데 애기도 똥 먹고 있으면 개가 어서 주워 먹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똥 핥아가지고 뒤채까지 싹 빠지지 않습니까? 이날 개가 그랬잖아요. 텐마루 그때 오르게 되게 되면 바로 작살내지 않습니까? 바로 때려버리고 어디 그런데 개는 그런데 개팔자 삼팔자라는 얘기를 해요. 소나 돼지, 원숭이 이런 것들 전부 다 개끼리 갖다가 거기다 두고 그다음에 소는 일하고 있고 다 그러는데 원숭이는 저녁이나 피지. 개는 아무것도 안 해. 집만 지켜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 다른 동물 입장에서 볼게. 돼지 입장에서 보고 소 입장에서 보니까는 원숭이 입장에서 볼게 개가 웃겨. 그럼 개 보고 하는 얘기가 아까 네 팔자가 삼팔자가 아니니 그래서 개 팔자가 삼팔자다. 근데 요즘은 적자생존에서 개가 최고의 승자가 되고 있어요. 인간을 물고 사는 데가 개가 되고 있어요. 신기 차기에 물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밥 먹어 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해가지고 집안 어디고 아파트도 어디고 이분 거기다 똥 싸게 되면 주인 치고 지 새끼 같은 지 엄마가 똥 거기다가 막 때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만약에 이분은 똥 쌌다 하게 되면 어머니 저 요양원으로 버리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똥 쌌다고 닦아줘. 근데 쉐이트가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 승리에서 적자생존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 개다. 옛날에는 개떡 같다고 생각해갖고는 못 먹는 떡, 맛없는 떡을 개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먹는 것은 참꽃이에요. 못 먹는 것은 개꽃이에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은 참사구이에요. 근데 이건 개사구이에요. 개복숭아. 아주 안 좋은 것은 개 같은 놈, 개 같은 년 다 붙였잖아요. 근데 어디서 안 해? 개가 거꾸로 날씨 진짜 좀 개 맑은. 오, 그런데 이들이 많이 되고 있어. 개 이득. 요즘에 최고의 찬사가 다 개를 붙이자니까요. 우리 누구야? 이름이 나 이름 생각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 불러더라고요. 윤찬희 사장님 어디 계시죠? 해피로 잘 뛰었네. 윤찬희 사장님. 그 다음에 금방 손님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윤문희 사장님. 윤문희 사장님 개 이쁨. 그렇잖아요. 요즘에 개라는 것이 최고의 극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은 최고의 동물은 개야. 우리는 개만큼 못한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이서 모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 처음에요. 사회적인 동물들은 극히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고 나의 약점을 안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요. 우리가 원숭이가 지가 된 것이 아니라요. 옛날에 인간의 종족은요. 한차 원숭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 같이 비슷한 인간의 종족이 있었어요. 종족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갔던 것이 처음에 이렇게 갔던 것이 처음에 이렇게 갔던 이렇게 갔던 이렇게 갔던 이렇게 이래서 탕이 났던 것이 처음에 없어지면서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종족이 유능한 종족이 지구보다 체격이 훨씬 좋아서 힘도 좋고 아주 좋은 종족이 있어요. 네안다르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은 훨씬 우아하고 좋아요. 지금 인기가. 그런데 크로마뇽은 더 적어. 예소해. 거기도 안 좋아.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인간의 인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크로마뇽인이 인간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만 믿고 힘 믿고 사회적 생활을 내한다는 힘자랑 서로 하면서 스스로 멸종해버립니다. 그런데 외수와 크로마뇽은 내한다르탄 기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나옵니다. 인간은요, 언어가 기본이에요. 인간은 상태부터 시작하고 소통이 일본이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진짜 말은 이 사람의 품이에요. 스페인에 속담이 있어요. 스페인 격언이 있어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지만은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거죠.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화살을 쏴게 되면 사람을 죽이지만은요, 말로 그놈을 쌓아내면은 지가 죽는 거야, 영혼까지 죽여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말이 중요한 거죠. 말에 상처받고, 말에 견디고, 말에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소통을 잘하니까 잘하려면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거슬리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그런 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하는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지은 죄가 4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죄인들일 거예요. 내 이야기 듣고 나면. 거짓말. 입으로 지은 죄 중에 한 가지, 거짓말. 두 번째는 꾸민 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게가 붙었어. 거짓말은 특기가. 꾸민 말도 있어요.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요즘에 보게 되면 세상 웃겨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세상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갖고 나무 갖다가 펼쳐버리는 것이 또 그런 세상에 돼가고 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다 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꾸민 말. 세 번째는 이간질. 제일 나쁜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벗어나까. 이것이 니만 하고 있어야 돼. 니만 하고 있어. 내가 그냥 이러더라. 괜히 부인하게 만들어. 그 소리 듣고 나게 되면 성질이 나. 이간질 해가지고 돈이 편을 하려는 거야. 이간질.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다음에는 아주 악된 말을 해요. 악의 파차. 하는 뒤집어져. 내가 니게 받는 거 말했을 때 내가 니 손에다 잘 이해를 한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4가지를 갖다가 이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을 섞는 사람들은 이미 죄업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4가지 죄업을 짓는 사람을 천수경이 있기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죄업을 깨끗이 해주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부터 깨끗한 입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테니까 나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뭔가 아니에요.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마하. 어떻게 하자고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하. 천주경에 이게 뭐 나타나라 뭐 도와주시오 뭐 둔갑시키고 수리 마수리가 아니에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내 입으로 제일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천수경 정말 천수경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불교를 있는 거예요. 어라방요라가 또 하자습니다. 어디서 뭔 말인지 모르면 근데 옛날 그때는 뭔 말인지 몰라도 놓고 가라 이거다. 근데 이게 바로 제일 주는 바로 수수리 사마. 저는 성당을 합니다. 성당에서요, 잘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교회 다니시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자기를 소외했던 것을 용서하시랍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런데 종교라는 게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남한테 절대 해끼치는 말을 찾아서 사회생활의 기본은 말이다. 종교생활도 처음도 말이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사회적인 도움을 해서 특히 LTE 사업은 인간관계를 배려주는 사업이라서요. 이 말을 갖다가 너무너무 중요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여담 해줄게요. 우리 우리말에 저기 아시고 어처구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처구니 없는 말. 어처구니 없는. 맷돌에 손잡이랑 나무에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처구니예요. 이제 알았어? 어처구니. 근데 맷돌을 벌려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못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 기대떡을 갈고 나라를 이렇게 갈아야 할 것이 밀가루로 갈아야 할 것인지 없어. 어느 어처구니가 없네. 없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산통 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산통은 뭔 일이 안 되게 되면 깨버리는 거예요. 산통 깨진다고. 나무가서 깨고 산통 깨졌다고. 정치로 가게 되면은 사기꾼 속에 필통가 신이 되면 대학교는 나무 대나무를 해갖고 꽂아놓습니다. 봐. 뭐라고? 알았어. 그리고 따가 부분은 하나가 떨어져 나오게 되게 되면 바로 그게 그놈 보고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지 마. 이사가려고 마음먹고 있었구만. 어떻게 가셨어요?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니니? 근데 정정이가 점을 치고 오면 산통을 깨고 뭐 찍었습니까? 점을 뭘 찍었습니까? 흔들 것이 없는데. 도사 앞에서 요령을 빼앗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산통 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불교역에 나오는데 꼽살이 낀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꼽살이를 보신 거 아니에요? 끼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없는데 끼어들고 치가 뭐 장난치기하고 꼽살이 전혀 관계없는데 꼽살이. 그 다음에 묻혀가. 세치기가 아니라 그냥 묻혀가. 꼽살이. 나랑 꼽살이 끼자 이러거든. 근데 꼽살이.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살을 세 가지 살이 있어요. 역마살. 역마살이 뭔 살인지 아십니까? 그냥 어디로 단지 그냥 붙어있지를 못해. 안정적인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살을 보신 거 아니? 여자가 한 남자가 만족을 못. 틈만 있으면 바보. 틈만 있으면 꼬셔. 도화살이 끼었다고. 여러분 주변에 도화살 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난 어제 도화살 낀 사람 몇 사람 봤어. 그 다음에 공방사가 있어. 공방사를 보신 거 아니? 이게 여자한테 주로 발생하는 살이에요. 살. 공방사를 보신 거 아니? 말 비일공짜예요. 방이 비어있어. 부부관계가 안 좋아. 혼자 잔다 이 말이야. 공방사. 그럼 이 세 가지 살이 끼게 되게 되면은 정말 안 좋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마살이 끼었다는데 살이 하나 딱 엉뚱하게 끼고 들어와. 이 꼽살. 뭐만 나오죠? 이 꼽살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불교 용어에서 나온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탈무드에서 물어보면 그것은 혀입니다. 쌔바다. 우리 말 중에 이 판이 있었으면 적어보고 있는데 품격이라고 해요. 품격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어느 덕체에 있는 가치를 갖다가 품격이라고 합니다. 학식과 덕체를 갖다가 많이 가진 사람 품격이 없다고 해요. 품격이 있다고 하시. 그런데 거기에서 품자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아니요?
네모 하나가 뭔지 알자로? 입구. 입구가 3개, 밑에 2개, 위에 하나, 입구가 3개 있는 것이 품성품이 됩니다. 즉 말해서 사람의 모든 품위 결정은 입 3개로 결정된다. 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격. 그 다음에 군자라는 것은 정말로 이 군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군자를 갖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니? 군자 밑에 보게 되면 다스릴 문자 밑에가 입구자가 되어져 있어요. 입을 다스린 사람이 군자다. 그 정도로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하는 우리가 하면 이런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만이 내 주변에 하이사업자 스폰서라는 데하고 관계하다가 잘해낼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말도 중요한 것은 행동 이전에 내 생각이 있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미루어 생각하지 마,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업하면서요, 미루어서 생각해요. 이 프레임워크가 오면 약간 틀려요. 그냥 그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엄마, 저것이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했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랬지 라고 짐작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미루어 짐작하게 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확신하기 전에 마음속에 내가 화장하기 전에는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의대 교수인데 의대 교수가 제자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도관자야, 엄마는 결혼한자야.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는 매도주랑 결혼했더니 그래가지고 아기가 한국은 장애인이 됐어. 둘째 아기를 또 낳았는데 그놈은 균 덩실력이 약해가지고 이기지를 못했어. 죽었어. 세 번째 놈은 건강한 뒤에 그놈이 기가 안 들린다. 네 번째 얘기는 자연스럽게 결핵환자다. 이놈들이 또 해가지고 한 명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 어찌냐? 자연 생각 어찌냐? 선생님, 매도 걸린 놈이 결핵 걸린 놈이 어떻게 애기를 낳아서 맘먹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한 명이 안 낳았어야죠. 가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죠. 그럼 임신한 애기를 유산시켜야죠. 잘못해서 애기를 임신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유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뭔지 압니까? 음악가예요. 음악가인데 이 베토벤은 177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57년 동안에 김어걸로 태어납니다. 57년 동안에 작곡을 합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죠. 성악이라고 하죠. 성악. 음악이 성인이에요. 당당당 뭡니까? 운명. 운명이 복상을 팍팍팍팍 두드리는 것을 갖다 그렇게 잘 표현하는 아주 최고의 성악이었어요. 빵빵빵.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희망을 녹화하는 것인가 불안이 녹화하고 죽음이 녹화하는 것인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음악을 연주할 겁니다. 빵빵빵. 긴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거 범에 사회가 나오고 많이 먹기가 꼬시막 월방곡이 지금 월방 소나타가 나오고 있는 거는 달빛이 시베르트 사람이 그 소나타를 생각하면 월방곡 생각하는 거야. 시베르트 소나타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시베르트 소나타죠. 근데 월방곡은 어떤 식으로 기도 올려 안 나온다면
교회는 57년 동안 기가 먹으면서 세계 최고의 음악을 갖다가 성악으로 표현되는 음악가였어. 근데 자네들이 판단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유산을 시켜줬다고 하게 되면 베토벤은 이미 죽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베토벤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대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 그 생명 자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대의사는 의대의사한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학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회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되고, 이 속에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내야 되고 한 사람과 친하게 해야 되고 한 그룹을 커내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게 되면 나는 무르의 세계다라면서 무르의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사람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사람을 마음을 사는 그의 일입니다. 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마음을 못 살 것이다. 리더라는 것은 사람을 마음을 사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말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 아무리 말이고 마음이고 정당하지만 그것을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 FTA 사업하면서 내가 써보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요, 스폰서 사장이 좋다고 하는 일 믿어서, 의심해서는 안 돼요. FTA가 앉아계신 분들은 최소한 29년에 해온 우리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이 방법을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영숙, 이익사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 사장이 잘못 보여지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잘못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뽑으라고 하면 난 최영사장을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아주 이집사람 갖다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복수를 하려고 애를 쓰시죠. 어느 그들이나 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사람마다 추천한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행동이에요. 써보고 전달하고 뭐 미팅하고 또 모이게 하고 안 모이고 또 모이게 한다고 말도 하는죠. 하나로 믿으시면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참석하자고 똑같은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좌우명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미안하고 못 따라가는 전제는 약하지만은 내 전제는 지극히 약하고 그렇게 아주 못 마땅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 정말 못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내 좌우명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오는요, 내 집 가오는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주제를 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지 않은 행동을 갖다 남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부모를 뭐 잘못이면 동생들한테 부모를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마음을 하고 사이를 안 보면서 애기들한테 마음을 하고 사이 지내게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반찬 투정하면서 애기들한테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 지금까지 사람들이 반찬 투정 안 합니까? 물론 맛있게 해줘서 그렇지.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반찬 투정하잖아. 지가 행복하면 지 혼자 행복하면 행복도 못 하는 거예요. 내 사회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FTA 사업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연히 먹을 것을 먹어보고 당연히 찰 것을 차고 그 다음에 내 체험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길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자.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를 겨냥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 지각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모이면 지각하는 사람 있죠.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갈 때도 빨리 가는 거예요.
지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늦게 참석해가지고 책임까지 지가 챙기려고 갈 때는 또 갖다가 깽판을 보는 사람들, 다 지각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시작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늦게 해가지고 중반에 갑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시작했다가 중반에 포기합니다. 100%예요, 100%.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고 되면 아침에 지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요. 나중에는 건물 들어가지고는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세상,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 가지고 아주 빠져가지고 이 새끼는 맨날 좋습니다. 너무 좋아. 이런 세상이 있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세상을 좀 즐기다 보기에는 이쁜 약속들까지 얘기했을 때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처음부터 깨가지고 안 돼서 시작해요. 그 자리에 꼭 있을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립니다. 사업하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지각하지 말자. 참석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나는 지각은 절대로 내 스타일이야. 누가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된다냐? 나는 그들 9시 뭐해라. 나는 9시 반에 뭐해라. 그 출근하고 남아.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손을 들고 제 앞에서 접니다라고 한번 해주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액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 한다고 되면 우리 지각부까지 봅시다. 행동하는 중에서 지각한다는 것이 무엇이 어렵소, 무엇이? 다른 건 숙제가 아니라 지각하지 말자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요. 1시간 거리 있으면 1시간 반 나서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인천에서 5시간, 6시간 걸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강주에서는 지금 1시간 전에 출발할게 우리도 그때 시간 맞춰 출발하고 되었구만. 그럼 몇 시간 지나가겠습니까? 똑같은 원리. 먼 있는 사람은 빨리 나서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웹툰이 잡았다고 되면 나 혼자라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한 모양은 복제가 됩니다. 놀랍게도 복제가 돼요. 아니어도 복제가 돼요. 진짜 복제가 돼요.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 내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 학수고대를 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남학금밖부터 이 절대 못해요. 나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스승보다 못난 제자는 잘하지 못한 제자는 진짜 못한 제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웹툰에서 보게 되기는요, 스승보다 잘난 제자가 싹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스승보다 잘난 제자가 그렇게 못 봤어요. 여러분들 머리 많이 하고요. 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각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원효대사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원효대사가 누군지 알죠? 신라시대 고승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스님. 인도로 불법을 배우러 인도로 가는데 인도로 가는 길에 밤중에 폭풍과 쏟아지고 그래서 비를 피하고 하는데 불이 있어가지고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자다 보기에는 이제 산길을 헤매다가 자다 보기에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번 먹고 다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엇이었더라고요? 해골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골 속에 같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원효대사가 이게 세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시원하게 먹었던 물이 해골에 거의 물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원효대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가츠 같은 스님 한 분 계시는데 스님은 당나라 길로 떠나가게 되고 원효대사는 그때 그 길을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깨우침을 거기서 얻어버린 거예요. 원효대사는 거기서 깨우침은 내가 먹었던 것이 물이라고 생각할 때 물이 시원했었어요. 아, 일어나고 걔는 해골이었어요. 해골 같은 물이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었어요. 신앙이 물을 보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신앙해 준 것도 이게 부처님 뜻이었던 거예요. 한 분의 길 떠나신 분은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는 낯산사의 진신 스님이시죠? 의상대사가 있죠? 의상대사는 당나라에 가서 큰 스님이 거기였어요. 근데 국내에서 추앙받기로는 원효대사님이 훨씬 추앙받았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가면 원효사 같습니다. 전국 어디 가서 원효사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원효 스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아니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중생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내일로 미룬 병이다. 오대훈 대사님이 15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의미로 중생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내일로 미루는 병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느낌이 옵니까? 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안 올라가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안 올라가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때 꼭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몸에 감기라도 걸려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 틀림없이 감기가 걸려요. 아는 감기가 걸려요. 그 다음에 그 길 떠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요 딱 나사가 걸려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는 그랬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MTL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그 가치 있는 지혜가 벌칙에 성공하게 되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 그 사회적으로 가장 적은 나라를 나가게 되면 우선 해야 할 기본이 무엇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하자. 그 중에서도 고운 말을 써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행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일단 지각부터 하지 말자. 아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깜빡했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했어요. 저는 알면서요. 한 번도 지각을 하고 별세게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뭐 박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박수 치려면 변명 크게 쳐오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지각하지 않는 데 있어요. 인생을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시작부터 잘하다. 시작은 절대로 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아셨죠? 네. 다음 달에 멋진 시간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한신한 인사,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지기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마지막 시간 우리 지기시장님 목에 핀을 씌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열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수고해 주신 우리 크라우드 배우리 지기시장님께 여러분 한 번 더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벌써 1박 2일이 후딱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헤어지려 하는 시간인데 헤어지려 하니까 아쉽네요. 만날 때는 반가운데 왠지 헤어지려 하니까 아쉽습니다. 자, 8월달에는 여름 휴가가 끼는 관계로 8월 20일 날 지금부터 기간이 좀 많습니다. 그죠? 많이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모두 잘 지내시고요. 8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 뵙기로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바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선물을 많이 또 준비해 주시는데 몇 개 남았습니다. 잘 보관했다가 다음 달에 또 같이 쓰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강사님들 다들 대단하신 것 같죠? 아마 이 주제를 받으면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오늘 모든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께 여러분 고맙다고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또 이 행사를 또 늘 또 주관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다고 우리 또 온라인 사장님들 또 우리 원로 사장님들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뭐니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인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모든 선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나가실 때 명찰 잘 한번 뒤에 반납해 주시고요. 그리고 714호로 적혀가 있습니다. 714호에서 지금 이렇게 프로트에서 저희들한테 물건이 네? 자, 714호 아마 꼭 찾아가시고요. 자, 분실물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분실물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힘찬 파이팅과 함께
통과인 하나로 기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볍게 힘을 꽉 쥐고 우리 1박 2일 동안 받은 이 열정과 모든 꿈과 희망을 안고 내일부터 더더욱 활기찬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전체 화이팅! 줄! 화이팅은 할 수 있다! 3회 성공 화이팅!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공 화이팅!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차에서 뺏기가 기다. 이 아줌마 이거 빨리 안 찾아가노? 찾아가네.